자, 악기 잡고 일단 기본적인 소리부터 좀 내고 하겠습니다. 자, 롱톤 8박 해가지고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도까지 일단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솔부터 해가지고 한, 둘, 셋, 넷. 라, 셋, 넷. 시, 셋, 넷. 도, 셋, 넷. 네, 도에서 솔까지 이제 내려서 데크레센도를 해볼게요. 셋, 넷. 시, 셋, 넷. 라, 셋, 넷. 솔, 셋, 넷. 간단하게 풀고요. 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롱톤 연습해야 되고 리듬 패턴 연습하셔야 되고 크로매틱 스케일 연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꾸밈음들 이렇게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스케일 연습하시고 코드톤 연습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본 전에 또 우리가 알고 가야 될 테크닉 부분 중에 또 중요한 부분이 있죠. 밴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밴딩은 말 그대로 이렇게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 그대로 그냥 음을 이렇게 묶는 느낌이죠. 그래서 음을 원래 음에서 다운을 시켜서 업을 시켜서 다시 원래 음으로 오는 밴딩 음입니다. 그래서 테크닉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곧 밴딩 자체가 곧 꾸밈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을 낙차를 시키나 업을 시켜서 음을 변형을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쓰는 기교죠. 그래서 밴딩 부분 그리고 업을 시키는 스쿱 있고요. 다운을 주는 드랍이 있습니다. 그래서 밴딩에는 요 세 가지 어떤 테크닉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시는 밴딩은 그냥 U자 모양을 이렇게 이제 악보 위에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스쿱은 음을 당겨 올리는 거죠. 그리고 드랍은 음을 다운을 시키는 부분이 표기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밴딩음과 밴딩의 어떤 종류가 스쿱이 되고 드롭이 될 건데 표현하는 부분이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기존에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비바라토부터 이렇게 음에 대한 어떤 변형을 주는 어떤 테크닉을 배웠죠. 그래서 다이나믹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표현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바라토를 좀 더 확장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바라토를 좀 더 확장을 시켜서 와 하면은 음이 다운이 될 것이고요. 발음상 벌어지겠죠. 와 하고 턱이 벌어지겠죠. 그 다음에 우 하면은 업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와우 하고 확장을 시키는. 그래서 와우 좀 더 과감하게. 비브라토는 장결하게 이렇게 와우 장결하게 움직이죠. 근데 요거는 하나를 크게 와우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솔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래 본음에서 다운을 시키고 다시 업을 시켜서 원래 음으로 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다운업을 크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솔로 한번 와우 크게 한번 움직여볼게요. 셋, 넷. 이렇게 지금처럼 표현하시면 되는데 요게 곡에 실질적으로 꾸밈음 대신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 대중음악 쪽만 생각을 하시는데 재즈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요. 밴딩에 스쿱 이런 것들이 우리 색소폰 연주에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이렇게 표현을 해서 곡에 활용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곡에 좀 이따가 곡에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같이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스쿱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본적으로 스쿱은 앞구문 어프로치 반음에서 이렇게 어프로치 하는 게 키 스쿱이라고 그랬죠. 키로 하는 앞구문은 키 스쿱이라고 그러죠. 키로 반음해서 원래 타겟음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앞구문 반음에서 올라가는 그걸 우리가 앞구미음이라고도 하지만 키로 움직이는 키스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키로 움직이는 키스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표기를 앞구미음을 할 때 반음 어프로치 할 때는 밑에서 이렇게 음표 위로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게끔 이렇게 표기한다라고 그랬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건 뭐냐면은 와하고 벌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불면은 두 하고 이렇게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 했을 때 기본적으로 원래만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음을 끌어올리는 게 느껴지시나요? 네. 그렇게 해서 음을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셋, 넷. 그래서 포인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음을 끌어올린다라는 건 원래의 음에서 더 높인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긴장도를 풀어서 낮은 음에서 반음에서 이렇게 올린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원래의 긴장도를 가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와하고 벌려져 있는 느낌에서 우하고 원래의 음으로 올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와 벌린 상태에서 우하고 이렇게 올리는 거. 네, 그래서 스쿱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기교 중에 하나이고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드랍은 원래의 정확한 음정에서 와하고 벌려서 다운을 시키는 거죠. 완전히 다운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원래의 음에서 한번 해볼까요? 셋, 넷. 네네.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한 분씩 일단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 그 밴딩부터 한번 해볼게요. 밴딩.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스쿱. 네. 좀 더 다운이 돼요. 그렇죠. 좀 더 다운이 돼야 돼요. 네. 그럼 드랍. 원래 음에서
빨리 하려고 하면 일단은 음을 정확하게 내주고요. 뚜와. 네. 그렇죠. 그렇죠. 한번 밴딩부터 해볼게요. 네, 스쿠브 해볼게요. 음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네네. 그 다음에 드랍을 한번 해볼게요. 아니, 정확한 음을 일단 내주고 해주세요. 급하게 하지 말고 뚜와. 힘을 풀어야 돼요. 네, 풀어야 돼요. 그렇죠. 네, 완전히 풀지는 마시고요. 벌리는 겁니다. 한번 밴딩 해볼게요. 네, 스쿠브를 한번 해볼게요. 익숙하게 좀 연습하시면 됩니다. 스쿠브. 힘 빼시고 뺀 상태에서 아니 힘을 뺀 상태에서 플랫된 상태에서 네 드랍 하면 정확한 음에서 힘을 빼는 겁니다. 그렇죠. 밴딩. 네. 오케이. 예, 스쿱. 네. 드랍. 아니, 드랍. 정확한 음에서 다운. 완전 풀어야 돼요. 다시. 네. 다시. 완전 풀려야 돼요. 네네네. 풀려 연습을 하셔야 되고. 쌤도 항상. 네. 네. 스쿱. 네, 드랍. 아니, 급하게 하지 말고. 뚜와. 아니요, 뚜와. 풀어야 돼. 입을 풀어야 돼. 아니, 급하지 말고. 이게 안 풀려. 이게 야. 뚜와. 와. 뚜와. 아니요. 음을 완전히 내리고 난 다음에 입을 떼야 되고요. 아니요. 지금 입을 떼시거든요. 입을 떼는 게 아니고요. 음을 끊지 마시고요. 네, 음을 유지하셔야 돼요. 네. 밴딩. 네, 스크루. 네. 드랍. 그렇죠. 예. 푸른데 호흡을 끊으면 안 돼요. 호흡은 뚜와 끊어버리면 그냥 끊겨버리잖아요. 뚜와 밴딩 처리가 되고 난 뒤에 호흡을 끊어야 되는데 호흡부터 끊어버리거든요. 처리가 되고 난 뒤에 끊어야 되는데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밴딩 연습을 많이 하세요. 이게 음을 편차를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음의 어떤 높낮이를 편차를 주거나 강약을 편차를 주어서 이렇게 다이내믹을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니까 굉장히 많이 쓰는 기교죠. 꾸밈음 이상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했던 강약 시스템에서 비바라토, 와, 우 이 부분이 발음 자체가 강약도 표현하고 거기에 음의 높낮이도 표현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강력하게 표현하는 부분들의 발음이 와우, 우, 이 자체가 굉장히 발음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늘상 얘기지만 굉장히 그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돼요. 우리가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할 때도 했잖아요. 예, 크레센도 크게 내고 작게 내고 예, 그 자체가 발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와우라는 그 동작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다이내믹도 표현이 되고 음의 낙차, 높낮이도 표현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게 어떤 부분인지를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연습을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교본 2군에 들어가 볼게요. 2군에 41페이지. 41페이지 코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코다. 코다는 이렇게 영문으로 표시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기호표로 이렇게 표시를 하죠.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영어로 코다라고 표시도 하고 기호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코다는 코다표로 나타내면 주로 다카포나 달세뇨에서 사용합니다. 연주법은 다음과 같이 돌아간 후 코다와 코다 사이를 뛰어넘습니다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예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마디가 1번, 2번, 3번, 4번 4마디가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다카포가 되어 있고 세 번째 마디에 피네가 되어 있습니다. 다카포라는 얘기는 뭐죠? 맨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맨 처음으로 가라는 거고요. 달세뇨는 뭐죠? 우리가 배웠죠? 달세뇨는 뭐죠? DS 되어 있는 뭐라고 그랬죠? 달세뇨는 세뇨표가 되어 있는 그 부분으로 가는 거고 DC로 되어 있는 다카포 DC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시됐지만 코다표가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 이게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마디에 있는 거죠. 그래서 1, 2, 3, 4에서 다카포로 가서 1번 마디로 갔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에서 세 번째 마디로 뛰어넘어서 피네 뭐죠? 마친다라는 거죠. 겹세로 되어 있는 마친다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1, 2, 3, 4, 1, 3 이렇게 해서 마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한 번 더 교본에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해하셨나요? 예,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카포와 달세뇨 그 부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DC는 무조건 처음으로 가는 거고 DS는 세뇨표가 되어 있는 S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세뇨표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코다는 코다표에서 코다표로 뛰어넘는 거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코다표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뛰어넘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느림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앞부분에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는 게 있죠. 여기에 이제 영어로는 페르마타라고 부릅니다. 페르마타. 그래서 지금 앞부에 이렇게 이제 앞부상에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은 4분음표에 이렇게 한 박에 이렇게 페르마타가 되어 있는 거는 뭐 2배, 3배로 늘려서 천천히 이렇게 길게 맞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을 배 이상 이렇게 늘려서 악보상 교재는 뭐 4분음표는 3배, 뭐 2분음표는 2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또 상황에 따라 지휘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일단은 페르마타는 이제 점점 늘려져서 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느림표. 그래서 늘려서 2~3배로 이렇게 연주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변화표에 보면은 RIT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타르단도라고 합니다. 리타르단도. 그래서 이렇게 표시도 하고 영어로 뭐 이렇게 리타르단도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니타르단도는 이렇게 돼 있는 거면 점점 느리게 점점 니타르한다, 점점 니타르한다. 음악적으로 표현에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음악적인 표현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점점 느리게 쳐져서 이렇게 늘려서 부른다. 그 다음에 A 아첼란도 해가지고 ACCEL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첼란도면 요거는 느림표 가지고 빠르게 점점 빠르게. 그래서 줄임말입니다. 줄임으로 이렇게 아첼란도를 줄여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점점 빠르게. 그 다음에 아템포. 아템포. 아템포는 본디 빠르게, 그러니까 원래의 빠르기로 이렇게 돌아와라 라는 얘기입니다. 본디 빠르기로 원래의 템포로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적어져 있는 겁니다. 요 기호들은 이렇게 표시하는 악상은 클래식에서 기보를 하는 부분이고요. 일반 대중음악에서는 이런 기보를 잘 쓰지는 않습니다. 물론 오케스트라나 이렇게 팝 오케스트라나 뭐 이런 거 그런 데는 이제 상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표기를 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가장 많이 쓰는 빠르기에 대한 어떤 부분에 가장 많이 쓰는 용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렇게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코다나 느리표, 페르마타, 그 다음에 니타르단도, 아첼란도, 그 다음에 아템포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조금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뒷페이지에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이 있는데 노래 당신이 있는데 당신은 2부에 이렇게 한번 둘째 시간에 한번 해보고요. 이거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습해야 될 어떤 테크닉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전 시간에 얘기했던 코드톤 스케일을 이렇게 반주기로 어떻게 연습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드린 밴딩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악보에 이렇게 넣어서 표현할 수 있게끔 반주기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46페이지 볼게요. 둘째 시간에 그거는 하고요. 46페이지에 솔샵 나옵니다. G샵. 뭐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는 뭐 잘 알고 있어서 따로 설명은 안 드릴 거고요. 악보상에서 음표장에서 전부 여기가 솔은 뭐 잘 알고 있는 이제 솔 이렇게 이제 왼손이 누르는 거고요. 솔샵은 왼손 탭을 맨 위에 끼죠. 여기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솔을 누른 상태에서 누르는 뭐 우리는 잘 다 아시니까 이 부분은 책자에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가는 거고요. 그래서 솔샵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옆에 그 다음에 A 메이저. A 메이저 스케일. A 메이저 스케일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A는 뭐죠?
라. 라가 그래서 라를 루트로 해서 1도로 삼아서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까지 뭐 이렇게 되죠.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7도, 8도 또는 1. 그 다음에 영문은 A, B, C, D, E, F, G, A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말로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메이저 스케일은 어떻게 되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조가 on, 반, on, 반으로 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뭐냐? 3, 4, 7, 8이 반음으로 되어 있나? 그렇죠? 메이저 스케일 구조가. 그래서 온음반 반으로 하면 어떤 음이든 루트를 잡고 이 구조로 나열을 시키면 스케일이 메이저 스케일이 된다. 그렇죠? 자, A 메이저가 지금 샵이 3개 붙어요. 그렇죠? 네. 샵이 3개이기 때문에 A 메이저가 아니고요. A 메이저이기 때문에 샵이 3개 붙어요. 그렇죠? 왜?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낫이 1도, 2도는 온음이 돼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도, 3도도 온음이 돼야 되죠. 그렇잖아요? 온음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예요? 시도가 원래 시도가 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샵을 줘야 온음이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얘가 자연스럽게 미파가 반음이 돼야 되는데 파샵 이게 도샵이 됐으니까 자연스럽게 반음이 됐죠. 그래서 여기가 온음, 여기가 온음, 여기가 반음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레미가 온음 돼야 되고요. 그렇죠? 여기도 온음이 돼야 되는데 미파가 이게 반음이에요. 그렇죠? 원래 반음이잖아요. 근데 얘를 온음이 되려면 얘도 샵을 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온음이 되고요. 여기가 또 온음이 돼야 돼요. 그렇죠? 온음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반음이 돼서 여기도 피솔이 되니까 반음 관계잖아요. 온음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얘를 어떻게 샵을 줘야 되겠죠. 반음을 올려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자연스럽게 반음 구조가 되니까 솔샵 라니까 자연스럽게 반음이 돼요. 그래서 F 메이저는 샵이 자연스럽게 3개가 붙는다. 파도 솔로. A 메이저 라가 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샵이 3개 붙는다. 그래서 샵이 3개는 A 메이저이다. 그리고 장조와 단조가 있기 때문에 얘는 A 메이저일 수도 있고 마이너가 될 수가 있겠죠. 마이너는 무슨 마이너가 되겠어요? 단 3도 내리면 단 3도 내려야 돼. 라에서 3도 내리면 뭐죠? 네? 라에서 3도 내리면 뭐죠? 내리면 마이너. 라, 솔, 파. 파인데 그냥 파가 아니잖아요. 파샤 반음이 온난 하나 반음 하나 해야 되는데 그러면 F샵 마이너 같은 동전은 F샵 마이너 같은 동조가 된다. 반복적으로 얘기한 부분이라서 이해를 하실 겁니다. 계속 그래서 구조는 메이저 스케일의 구조는 온 반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끝나는 거다. 메이저 스케일은 어떤 음에서든 루트를 잡고 도를 잡고 온음 반음을 구조를 만들면 메이저 스케일이 만들어진다. 마이너는 거기서 같은 동조 A 샵 3개가 마이너일 수도 있고 메이저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판단하는 거는 곡 자체에서 우리가 코드나 엔딩을 봤을 때 이게 마이너구나 메이저 구조이구나 판단하잖아요. 같은 조성인데 그렇죠?
예.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A 메이저일 수도 있고 샵이 3개면 A 메이저일 수도 있고 F 샵 마이너일 수도 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그게 구조만 이해하면 돼요. 이 구조만 이해하면 장조, 단조, 메이저, 마이너 이 부분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코드를 쌓으면 뭐예요? 3도, 5도 이렇게 음을 쌓으면 뭐예요? 이게 코드. 그쵸? 얘는 A 메이저 코드고 얘는 2도는 무조건 마이너, 3도 마이너, 4도 메이저, 5도 메이저, 6도 마이너, 7도 마이너, 플랫 5 정해져 있어요. 전에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요거는 장조, 여기는 C 대 P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단조, 도미 솔 단조, 레피라 장조, 이렇게 장조, 단조 이렇게 정해져 있다. 메이저는 1도, 4도, 5도만 메이저, 1도, 4도, 5도만 메이저, 나머지는 마이너. 7도는 플랫 5, 감 5도 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이해를 하셔서 제가 이 얘기를 자꾸 드리는 거는 나중에 이 좀 더 효율적인 음악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런 거고요. 악보 보고 연주하는 건 당연히 해야 돼요. 악보 보고 정확하게 연주하는 건 기본적인 거예요. 뭐 2년 정도 불렀으면 악보 보고 당연히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악보 없이도 부를 수 있는 게 이 코드 톤과 스케일이에요. 코드와 스케일을 아시면은 악보 없이도 연주를 하실 수 있다. 뭐 그러니까 노래를 연주하는 멜로디를 연주하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애드립, 우리가 또 애드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멜로디를 안 보고 연주한다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멜로디를 안 보고 연주한다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만의 어떤 한 마디나 한 부분을 일정 부분을 나만의 연주 스타일로 만들어서 부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같은 곡을 나만의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편곡을 해서 부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곡을 코드라고 스케일을 하면 복잡하지는 않아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이게 반주기를 일부러 우리 또 회원님께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연주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둘째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자꾸 이 스케일을 얘기하는 게 이 교재에서도 이건 교재에서도 스케일과 코드 톤 연습을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중요하니까 연습을 하라는 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튜드에 대한 부분들을 연습 과제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연습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A 메이저 스케일을 3도 진행으로 이렇게 멜로디를 3도, 2도, 4도 이렇게 진행을 스케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A 메이저는 무조건 샵을 3개 해야 되니까는 파도, 솔은 무조건 샵을 해야 된다. 그렇죠? 자, 연습 3번 한번 해볼게요. 도돌이 되어 있지만 그냥 도돌이 없이 한번 해볼게요. 둘, 셋, 넷. 자, 연습 4번 이제 라에서 이제 내려옵니다. 셋, 넷.
붙여야 된다. 네. 샵 3개를 무조건 머릿속에 A 메이저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파도술은 무조건 머릿속에 샵을 붙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주를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음을 잘못 짚어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연습을 한다. 그러면 말정 도루묵이에요. 네. 무조건 붙인다라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연습 3번. 그러니까는 이걸 이제 연습하는 거 뭐냐면 이 3개를 파도수를 이제 머릿속에 입력시켜 놓고 연습을 하는 걸 원해서 이렇게 연습을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자, 연습 5번 해볼게요. 셋, 넷, 2줄 다 합니다. 셋, 넷. 그 다음에 연습 6번 천천히 하세요. 그냥 한 박이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하시고요. 따다디다디다다다 이게 3도 진행이에요. 3도 진행을 상행 하행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3도 진행을. 자,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하세요. 셋, 2줄 다 합니다. 셋, 넷. 끝까지 하세요. 왜 끊으세요? 하셨어요? 다 안 하신 것 같은데. 네, 안 했지. 네. 후회도 하고 있고. 네. 끝까지 연습하세요.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템포대로 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더 빠르게 하면 더 빠르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네, 천천히 하셔요. 천천히 하셔서 꾸준히 신경쓰는 거니까. 네네. 그러니까 최소한 샵 플랫 3개 이상은 해야 3개 정도는 3개까지는 조금 원활하게 하실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고요. 물론 욕심을 내자면 전음을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지만 해주시길 바라고요. 6번은 연습 6번은 말씀드린 대로 3도 상행 하행을 3도 진행을 연습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연습 7번은 5도 진행이죠. 1, 3, 5 진행 코드톤을 진행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또한 익숙치 않으니까 천천히 하시는데 끝까지 하세요. 그냥 제가 맞췄다고 제 기준에 맞추지 마시고요. 끝에까지 2줄 다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셋, 넷.
다음에 연습 8번은 16비트의 4도 음정을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하면 빨리 각자의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셋, 넷.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교재에 있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소화를 해내실 수 있게끔 기본 템포 60에서 100 정도까지 이렇게 해보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면 항상 말씀을 드리면 곡 연습을 많이 하는 것보다 100배로 빠릅니다. 요 연습을 하시는 게 노래 연습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연주를 하실 수 있어요. 이 기본적인 틀을 잘 해놓으시면 노래 연습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그리고 또 좀 더 정확한, 또 더 좋은 음색으로 연주를 하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스케일과 여기에서 지금 오늘 했던 부분이 뭐냐면 스케일과 코드톤 연습입니다. 스케일과 코드톤 이렇게 곡을 교재를 가지고 연습을 하시고요. 더 중요한 건 실전에 우리가 노래를 할 때 반주기로 연주를 할 때 요거는 그냥 연습 에티드고요. 반주기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둘째 시간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빨리 좀 쉬었다가 55분에 둘째 시간을 할게요.